염증인데요. 자, 염증. 60세 넘은 당신, 앉았다 일어설 때 아프다면 퇴행성 고관절염이다. 김태형 교수님, 고관절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나 봐요? 네,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릎을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네. 고관절에도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네, 우리가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관절은 이렇게 매끈하고 동그란 반면에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이렇게 얼룩덜룩한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중요한 소견은 화살표 방향이 바로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골이 닳아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것인데요. 이런 분들이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있다가 점점 심해지시면은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절뚝이 쉬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들은 고관절의 원인은 보통 노화나 또는 이제 기존의 고관절 질환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나 또는 외상으로 인해서 관절 연골이 손상을 받아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 입식으로 다 바뀌었지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일어서면 왜 아고고 이런 소리를 많이 곡소리들 많이 내잖아요. 뚜두둑뚜둑 이게 하면서. 고관절이 아파갖고 그런 소리를 낸 것 같아요. 이 증상이 왜 그런 거죠? 아고고 아고 이런 소리를 왜 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수님? 당황하셨어요. 보통 이제 네. 고관절에 증상이 있는 거를 몇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료화면 보여주시면은 네. 가만히 있을 때 괜찮다가는 움직일 때 아픈 경우, 그리고 약 마시느려고 하는 웅크리는 동작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점프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앉아서 약 마시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양반다리 할 때 걸리는 느낌과 같이 함께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다 고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데요. 이걸 요약을 하면 양반다리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걸을 때 통증이 있다라고 이제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갑자기 통증이 오는데 고관절 앞쪽으로 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는 좀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고관절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고관절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거나 또는 정상 모양과 좀 다른 모양이 있거나 또는 고관절에 어떤 염증을 심하게 앓은 경우에서는 고관절에도 충분히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바른 자세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고관절을 해칠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인지 저희가 문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볼게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누굴까요? 1번은 다리 꼬기, 짝다리 좋아하는 도도한 슬기. 2번은 쪼그리 앉아서 손빨래, 걸레질하는 살림꾼 재성이. 3번은 가방도 짐도 한쪽으로 만드는 외골수 영만이. 정답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나름 그래도 자취 8년 차로서 이게 걸레질 할 때 쪼그려서 앉아서 하면은 청소하세요? 그럼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것 2번. 같아요? 네. 배우 저는요 저기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뭐 이렇게 짝다리 잡고 이렇게 막 폼도 잡고 그러잖아요. 짝다리 그리고 또 뭐 다리 꼬기 뭐 이런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몸이 불균형해져가지고 아마 그게 제일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짝다리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있으니까 저도 한쪽으로 만드는 그죠? 영만을 고를게요. 예, 예, 예. 근데 정답 뭘까요? 1번, 2번, 3번 다. 3명 전부 다 안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김태훈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슬기 씨 같이 다리를 꼬우시거나 또는 재성 씨 같이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는 바로 관절이 많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나쁜 습관이 되겠고요. 네. 또 이렇게 슬기 씨 같이 짝다리를 좋아한다든지 또는 영만 씨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짐을 실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한쪽 고관절에 과도한 체중 부하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지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심하면은 체중의 8배까지도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만약에 80kg 남자 같으면은 640kg 정도의 하중이 작은 탁구공만한 관절에 실리기 때문에 쉽게 연골이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슬기 아나운서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혹시 무의식적으로 짝다리 짚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알려드릴게요. 예, 알려주세요. 자, 교수님, 그럼 고관절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네, 고관절염은 초기 발견이 제일 중요한데요.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이
체중 감량과 그리고 과도한 체중 부하를 막고 그리고 과도한 관절 운동을 제한하면서 적절한 우리 연골 보호 약제를 복용하신다면은 관절염의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발견이 된다면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치명적인 고관절 4대 질환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뚝인데요. 어. 뭔가 부러지는 것 같긴 한데 골다공증, 근감소증 당신 갑자기 뚝 고관절 골절이 생길 수 있겠죠, 김민석 교수님? 네. 고관절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세를 유지하고 걷고 서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절인데요. 이 관절이 다치게 되면 아무래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많이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경우에서는 골다공증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면 골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고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되는 거죠. 또한 이런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치료받지 않고 오랜 시간 누워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골밀도 상태는 환자의 정상 신체 상태하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 고관절이 뚝 부러지면 뭐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고관절 골절을 진단받으시면 가능하면 수술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관절은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살짝만 금이 가도 쉽게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짝만 이렇게 금이 가더라도 수술적인 치료가 수술적인 고정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환자들이 가능하면 수술을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의 고관절 골절 환자분들이 나이 많은 우리 어르신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수술이 늦어지면 그만큼 회복 속도가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부러진 고관절은 다시 붙일 수 있는지 아니면 인공관절로 바꿔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두 개 다 가능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가 부러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술 방법이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퇴 전자간 골절인 경우에는 이게 관절 바깥쪽에서 부러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뼈가 잘 붙습니다. 그래서 뼈를 붙이는 내고정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처럼 대퇴 경부 골절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관절 내의 골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뼈가 잘 붙지 않고 그리고 무혈성 괴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 그 골절 부위 외에도 환자의 어떤 연령이나 또는 환자분의 기저질환 그리고 수술 전 보행 상태 등을 저희가 다 체크해서 환자분에게 최적의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고관절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수술에 관한 궁금증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OX 퀴즈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인공 고관절 수술하면 절뚝다리 된다. OX. 정답은요, 교수님? 정답은 X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왜 그런 거죠, 교수님? 네, 수술을 한다고 절뚝다리가 되지는 않고요. 사실 절뚝다리가 됐던 다리가 정상다리로 되죠. 그런데 인공관절은 기계관절이다 보니까 정상 쪽하고 약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력, 다리 길이 차이 등을 느낄 수 있고 이 부분이 환자분들이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인공 고관절 수술에 대한 OX 퀴즈 두 번째입니다. 네. 인공 고관절 수술하면 뻗정다리가 된다. 김민석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 다행이네요. 네. 오. 이유는요? 네, 뻗정다리는 되지는 않고요. 대신 인공관절은 다치 탈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하지 말라는 동작들이 있는데요. 쪼그려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거나 하는 동작들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양반다리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는데 양반다리는 가능은 하지만 자칫 인공관절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OX 퀴즈도 바로 보겠습니다. 고관절 수술은 극심한 통증으로 회복이 더디다. 이건 누가 뭐래도 옵니다. 왜 우리 중심축을 막고 있는 이 고관절을 갈아 끼우는데 대수술이잖아요. 그 통증도 심할 것 같고 네. 또 병원 신세를 오래 쳐야 이거 들어놓아서 있어야지 얼마나 극심하겠으면 오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답은요, 김태형 교수님? 네,
답은 역시 X입니다. 다행입니다. 최근에 인공관절 수술의 기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수술 후 통증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은 마치게 되고요. 오, 짧네요. 그리고 수술 후에 하루 이틀 정도면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혼자서 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거의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인공관절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